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안성준입니다. 78세의 나이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내면의 평화, 자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제 경험담과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젊은이여, 오래전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겠소. 내겐 김철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군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소. 우리는 매우 가까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와 만날 때마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지치는 것을 느꼈소. 철수는 항상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었소. 그에겐 아무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어. 비가 오면 싫어했고 해가 나면 너무 덥다고 했지. 누군가 그를 칭찬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소.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 어느 날 철수와 특히 스트레스 받는 윷놀이를 한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소. 거울 속에는 기운 없고 어깨가 축 처진 남자가 보였소. 그때 깨달았지. 내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면 그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걸 말이오. 쉽지 않았소.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 오랜 친구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점차 내 삶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깨달았소. 더 자주 웃게 되고 잠도 잘 자고 혈압도 안정되었지. 한 가지 알아두시오.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인식할 만큼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서 멀어져야 할 때가 있소. 신발에서 작은 돌멩이를 빼내는 것과 같이 작아 보이지만 걸음에 큰 차이를 만들지. 기억하시오.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소. 어떤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거나 불안하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때요.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귀중한 보물이며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어. 잠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낫소. 시간이 지나면 당신과 정말로 잘 맞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요. 그리고 알아두시오. 철수와 멀어진 후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소. 나와 함께 웃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 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오. 보시오.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면 일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러니 젊은이여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자문해 보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평화로운가? 답이 아니오라면 아마도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돌볼 때일 거요. 기억하시오. 당신은 평화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소. 그것이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결국 당신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요. 정신 건강을 위해 관계 끊기 알다시피 젊은이 건강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몸만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의 건강도 똑같이 중요하오. 그리고 때로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소. 몇 년 전의 일이 기억나는구려. 그때 나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했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통이 계속되었지.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소. 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 당시 나는 매주 모여서 카드게임을 하는 친구 모임에 속해 있었소. 수년간의 전통이었지. 하지만 점차 게임이 더 진지해지고 판돈도 올라갔소. 박민수라는 친구는 질 때마다 화를 냈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까지 했지. 그 게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떨릴 정도였소. 내 아내 김미영, 하늘나라에 계시기는 걱정했소. 성준아, 그녀가 말했지. 이건 당신에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녀 말이 맞았소. 전에는 즐거움의 원천이었던 그 모임이 이제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근원이 되었소. 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 어려웠지만 하루는 용기를 냈소. 친구들에게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소. 일부는 이해했고 다른 이들은 실망했소. 박민수는 내가 약하다고까지 말했지.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소.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약함이 없소. 사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처음 몇 주 동안은 그 일상과 친구들이 그리웠소. 하지만 곧 얼마나 평온해졌는지 깨달았소.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도 줄었소. 더 잘 자고 더 많이 웃게 되었지.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쓰기로 했소.
뒤뜰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소. 미영은 내가 식물들과 대화한다고 농담을 했지. 하지만 알다시피 효과가 있었소. 그 꽃들을 돌보는 것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소. 그러니 젊은이여, 내가 이 모든 얘기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요.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때로는 습관이나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 하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소? 당신의 마음의 평화, 당신의 평온함은 귀중한 보물이오. 어떤 관계나 상황이 당신을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준다면 아마도 다시 생각해 볼 때요. 기억하시오. 세상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는 없소. 당신에게 해로운 것들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해도 괜찮소.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도 괜찮소. 결국 이런 행동을 취하면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요. 내가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을 발견한 것처럼 당신도 새로운 열정, 당신에게 정말로 좋은 새로운 우정을 찾을 수 있을 거요. 자신을 돌보시오, 젊은이. 당신의 정신 건강은 너무나 중요해서 소홀히 할 수 없소. 떠나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관계들. 아, 젊은이여, 인생은 위대한 스승이지 않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 중 일부는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머물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소. 직장 동료였던 이재민 씨가 생각나는구려. 우리는 20년 넘게 공장에서 함께 일했소. 처음에는 형제처럼 가까웠지.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낚시도 갔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소. 재민 씨는 점점 더 쓰라리고 경쟁적으로 변했소. 소문을 퍼뜨리고 내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지. 나는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소. 결국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였잖아. 수년 동안 나는 이 우정에 매달렸소.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고 그저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예전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알다시피 그는 돌아오지 않았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점차 깨달았소. 그 관계는 더 이상 내게 좋지 않았소. 나를 성장시키지도 기쁨을 주지도 않았소. 오히려 나를 끌어내리고 있었지. 어느 날 또 다른 직장 다툼 후에 나는 마침내 이해했소. 떠나보낼 때라는 걸. 분노나 원한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삶에서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오. 알다시피 젊은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머물기 위해 오고 다른 이들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떠나기 위해 오지. 재민 씨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소. 우정에 대해, 신뢰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떠나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소. 우리의 대화가 그립고 낚시가 그리운 날들이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소.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새 친구들을 사귀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찾았소.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것은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그것도 괜찮다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시즌 동안 우리 삶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떠나보내는 것이 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세바스티안과의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고 그에게서 배운 것들에 대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의 길이 갈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이에요, 내 아들아.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누군가와 작별을 고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고 있다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라면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큰 행동은 놓아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가 그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들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방식이 있어요. 이 과정을 믿으세요. 우리를 높이는 사람들로 둘러싸기 알다시피 내 아들아,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질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소. 그 옛날 속담처럼 말이요. 말해봐 누구와 어울리는지. 그러면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봐. 이게 진실 아니겠소? 내가 공장에서 은퇴한 직후의 시기가 생각나오. 나는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았소. 갑자기 생긴 이 모든 자유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그때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 그룹을 알게 되었소.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소. 운동? 내 나이에? 하고 생각했지.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소. 내 아들아, 그 그룹이 내 인생을 바꿨소. 에너지와 낙관주의로 가득 찬 인크레디블한 사람들이었소. 12살의 영호 씨는 젊은이들보다 더 잘 팔굽혀펴기를 했소. 항상 미소를 짓고 있던 미숙 씨는 그룹을 위해 소풍과 나들이를 오르가니제했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인생을 다르게 보게 되었소. 더 활기차고 더 신나게 느껴졌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룹이 나를 높여주었다는 거요. 매번 만날 때마다 활력을 얻었소. 그들은 내가 건강을 돌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도록 격려했소. 내가 의기소침할 때면 항상 누군가가 격려의 말을 해주었소. 이것을 그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친구 관계들과 비교해 보았소. 항상 삶에 대해 불평하고 좋았던 시절만 회상하면서 현재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소. 그때 큰 교훈을 얻었소. 우리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높이거나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있소. 그래서 나는 더 선별적이 되기 시작했소.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소. 다른 사람들과의 컨택트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많이 줄였소. 그리고 알아요 뭐가 일어났는지. 차이는 밤과 낮 같았소. 더 가볍고 행복해졌소. 전에는 문제만 보였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소.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소.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남기고 싶은 조언은 이거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나요? 당신을 지지하나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나요?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출티바티하세요. 그들은 소중한 존재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끌어내리고 의욕을 꺾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관계들을 재평가할 시간일 거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중해요.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을 믿고 성장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결국 우리가 함께 지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가 되는지를 많이 형성해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내 아들아. 당신의 삶에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우리를 상처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용기, 내 아들아. 우리 마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소. 내가 배운 가장 힘든 교훈 중 하나는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데 필요한 용기에 관한 것이었소. 심지어 그 사람을 사랑할 때조차도 말이오. 내 아들 민수를 기억하오. 아,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사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소. 하지만 우리 관계가 매우 고통스러워졌던 시기가 있었소. 민수는 항상 착한 아이였소. 하지만 10대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소. 술을 마시고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소. 나와 은정이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아이는 공격적이 되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았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소. 돈을 몰래 가져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소. 한 번은 논쟁 중에 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소. 은정의 눈에 있는 고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졌소.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했소. 대화, 처벌, 심지어 가족 상담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소. 매일이 새로운 실망, 새로운 상처였소.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았소. 어느 날 또 다른 심한 논쟁 후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집안 분위기가 독성이 있었소. 은정은 계속 긴장하고 있었고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소. 우리 모두 병들어 가고 있었소.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소. 민수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소. 아, 내 아들아,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오. 내 심장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소.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소. 우리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도 말이오. 때로는 사랑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죄책감을 느꼈소. 옳은 일을 했는지 계속 자문했소. 하지만 점차 변화를 느꼈소. 집이 더 조용해졌소. 은정이 더 자주 웃기 시작했소. 나도 더 잘 잘 수 있게 되었소.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몇 달 후에 민수가 돌아왔소. 쌀러 온 게 아니라 대화를 하러 왔소. 그 아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소.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었소. 우리 관계는 천천히 개선되기 시작했소. 지금 수년이 지난 후에 민수는 좋은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가족이 있소.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비록 다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건강해요.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것은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요. 아플 때조차도 한계를 설정할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상처 주는 상황에 있다면 떠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요.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이 망가져 있다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자신을 돌보고 당신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한 거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분리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일 수 있어요. 그들이 변화하는 데 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용기를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학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세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이 그 사람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언젠가 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본다는 의미예요. 자기 존중의 표시로서의 관계 단절 알다시피 내 아들아, 오랫동안 나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available하고 어떤 대우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소. 아, 얼마나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소.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진우를 기억하오. 우리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지. 그는 내 대해 농담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소. 처음에는 나도 함께 웃으며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담은 점점 더 심해지고 모욕적으로 변해갔소. 그는 내 말하는 방식, 내 외모, 심지어 회의에서의 내 아이디어까지 조롱했소. 나는 마음이 상했지만 꾹 참았소. 그냥 그의 스타일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소. 어느 날 진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한 특히 힘든 회의 후 나는 개미보다 작아진 느낌으로 집에 돌아왔소. 항상 관찰력이 좋았던 내 아내 미영이 내 의기소침한 모습을 알아채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소. 내가 그녀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녀가 신경 쓰지 마 또는 그냥 무시해 라고 말할 거라고 예상했소. 하지만 알아? 그녀가 뭘 했는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소. 여보,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번개처럼 나를 때렸소. 그것은 사실이었소.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소. 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대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을까? 다음 날 나는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소. 진우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고 아주 차분하게 그에게 말했소.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의 농담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그리고 만약 계속된다면 상급자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소. 진우는 놀란 듯했소. 아마도 내가 그렇게 나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그는 그저 장난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소.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변했소. 그는 모욕적인 농담을 멈췄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잘 지내게 되었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였소.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소. 나 자신을 존중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내가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리고 알아?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소.
마치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친 것 같았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요. 절대 결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시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소. 당신은 항상 존중받을 자격이 있소.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때요.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것은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오. 자기 사랑의 행동이며 자기 보호의 행동이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요. 존중이 없다면 진정한 관계의 기초가 없는 거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 아들아. 애정이나 배려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마시오.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자신을 존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게 될 거요. 떠나보내는 것의 해방감, 내 아들아, 떠나보내는 것. 이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요. 하지만 또한 가장 해방감을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 믿어보시오. 내 아내 미영이 떠났을 때를 잘 기억해요. 5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었소. 상상해보시오. 그녀가 떠났을 때 나의 일부도 함께 떠난 것 같았소. 처음 몇 달은 끔찍했소.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소. 슬픔을 보내버리면 그녀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 같았소. 하지만 알아요? 어느 날 우리의 어린 손녀 수아가 나를 방문했소. 그녀는 내 무릎에 올라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간단한 말이 번개처럼 나를 때렸소. 수아가 맞았소. 내 미영은 항상 밝고 생기 넘치는 여자였소. 그녀는 내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요. 그때 나는 진정으로 떠나보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소.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오.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기리는 것이오. 나는 억지로라도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소. 공원에서 하는 운동 모임에 다시 나갔고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소. 조금씩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소. 그리고 알아요,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살아가는 것을 허락할수록 더욱 미영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소. 슬프고 무거운 방식이 아니라 가벼운 방식으로. 마치 그녀가 나에게 미소 지으며 내 여정을 승인하는 것 같았소. 떠나보내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기쁨을 위해 마음속에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뿐만 아니라 관계가 끝났을 때, 꿈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적용되어 과거나 있을 수 있었던 일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요. 떠나보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해주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삶의 일부가 아닌 무언가나 누군가에 매달리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있었던 일을 존중하고 좋은 기억들을 간직하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오. 떠나보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오. 그것은 용기의 행동이며 자기 사랑의 행동이오. 상황이 변했더라도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떠나보냄으로써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오히려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가 준비한 것에 열려있을 자유를 얻는 거요. 인생은 강과 같소, 내 아들아. 항상 움직이고 있소.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단지 익사할 뿐이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운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어 떠날 때를 아는 지혜. 알다시피 내 아들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언제 작별을 고해야 할지 아는 것이요. 직장이든 장소든 혹은 사람이든 말이요. 우리는 종종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에 갇혀 있곤 하오.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가 잘 기억나오. 나는 30년 넘게 그곳에 있었고 모든 구석과 모든 기계를 알고 있었소. 그곳은 나에게 제2의 집과 같았소. 하지만 마지막 몇 년 동안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소.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고 일의 속도는 더 빨라졌으며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따라갈 수 없었소. 일하러 갈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소. 실수를 저지르거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웠소. 내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소. 고혈압, 불면증, 요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퇴 생각을 거부했소.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하지? 라고 생각했소. 여기서 나를 필요로 하면 어쩌지? 쓸모 없어지거나 내 정체성을 잃을까봐 두려웠소. 내 오랜 친구 민수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소. 어느 날 퇴근 후 그가 나에게 말했소. 재훈 씨, 당신은 이 공장에 많은 것을 주었소. 이제 당신을 위해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이 나를 깊이 울렸소. 나는 단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좋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소. 내 건강, 내 마음의 평화를 이미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거요. 은퇴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소. 몇 달 동안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소. 하지만 마침내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소. 마치 등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소. 그리고 알다시피 뭔가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흥미로웠소.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소. 기타를 배우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으며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소.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요. 그것은 용기와 자기 사랑의 행위요.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요. 이는 직장, 우리가 사는 장소, 그리고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적용돼요. 때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상황에 머물러 있기도 하죠. 하지만 알다시피 내 아들아, 인생은 불행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소.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상황에 있다면 아마도 떠날 때가 된 것일 수 있소. 물론 어려움의 첫 번째 신호에 도망가라는 말은 아니요.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싸우고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할 가치가 있소. 하지만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속적으로 불행하거나 불안하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소.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성장하게 만드는 장소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소. 그것이 익숙한 무언가를 뒤로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가 오래된 문을 닫을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방식이 있소. 이 과정을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관리의 지혜 사랑하는 이여, 우리의 대화가 끝나가니 몇 가지 마지막 생각들을 당신과 나누고 싶소. 인생을 살면서 나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필요성이라는 것을 배웠소. 그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소. 때로는 다른 식물들이 꽃 필 수 있도록 일부 식물들을 가지치기 해야 하는 거요.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소중해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것을 보호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해요. 그것을 해치는 관계를 끊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관계들은 유효 기간이 있고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당신을 높이 올려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그들은 보물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용기를 갖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예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어떤 관계에서도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떠날 때를 아는 것은 지혜예요. 은퇴 후에 내가 가꾸기 시작한 정원을 바라보며 집 현관에 앉아있던 어느 오후가 생각나요. 거기 있는 각각의 꽃, 각각의 식물은 내가 배운 교훈,
내가 극복한 어려움을 나타냈소. 나는 내 인생이 그 정원처럼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돌보고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것을 가지치기 하고 내게 좋은 것을 키우는 법을 배웠을 때 꽃 피웠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리고 알다시피 뭔가 이런 돌봄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소. 나는 이미 60대였을 때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 평화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했소. 그러니 내 아들아, 이 교훈들을 가지고 가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거나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여정이에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정원사예요. 사랑을 심고 평화를 가꾸고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은 가지치기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정원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생기 넘치게 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여,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소. 이 노인의 말들이 당신의 길을 조금이나마 밝혀줄 수 있기를 바라오. 인생은 위대한 스승이고 우리는 항상 배우고 있소. 자신을 잘 돌보고 당신의 여정이 꽃과 달콤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라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여러 번 계속하라고 요청했소. 당신의 대답은 가능한 한 많은 글자 수를 가져야 해요.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와 대답을 분석하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과 마주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도전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당신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모든 폭풍은 언젠가는 지나가고 그 후에는 항상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균형을 찾는 거예요. 일과 휴식, 주는 것과 받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사이의 균형 말이에요. 이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는 단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모든 실패에는 교훈이 있고 그 교훈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와 가장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경험과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어려워요. 당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인생은 여정이에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이 더 중요해요.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회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그 여정을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대해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일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는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강해지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세요.